소통을 해볼까 하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오셨고 저도 편하게 왔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는데 뭐 하나 건져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럴 자격이나 내용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저 세월호 참사가 있는 그 도시 거기서 국회의원을 4번쯤 하고 있는데 오늘 차 안에서 기특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이 강연을 집에서 그냥 보면 되는데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나. 그러니까 오늘 병원 식구들도 이 강연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국회 비서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서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제 강연을 찍도록 그걸로 찍고 있어요? 손 흔들려서 어떡하나? 네, 저걸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 찍은 거를 유스트림에 걸었습니다. 유스트림은 손정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를 유스트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아프리카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에 그것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전화번호로 보내달라고 여기 했는데 아마 좀 준비가 안 돼서 뭔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카카오톡이나 지금 밴드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0명쯤, 뭐 150명쯤 와 계신데 실제로 보는 사람은 1000명쯤, 10,000명쯤 볼 수 있고 오늘 이 제가 하는 강연은 내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으로 그냥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환자들과의 소통 방식을 개인 방송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 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한 4천만 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상황 속에서의 병원 경영, 환자 관리 또는 직원 교육, 병원의 홍보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 이전의 정당의 방식, 소통 방식, 당원의 관리, 조직의 운영 이 방식과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서의 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연 방식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단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준비가 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유스트림 주소를 지금 올릴 수 있나요? 이어진 씨 어디 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치과병원을 1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병원을 한 것은 10년도 안 되지만 병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독특한 병원도 만들어 보고 신기한 병원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병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이 막 날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1973년도에 치과대학에 입학했으니까 79년대 의사가 됐으면 지금 아마 30몇 년 동안 병원을 하고 동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병원 하면 무조건 돈 벌고 다 성공했습니다.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하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망하는 병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와 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동작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의사들이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수능의 0.01%의 사람들이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과대학, 법과대학생들이 지난 60년 동안 나라의 국부 창출에 단 1억 불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수출해서 1억 불도 국부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으로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온 거 하나만 내봐라. 이럴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신약들 하나만 내보라고 하니까 누가 말하기를 바카스가 있대요. 바카스가. 신약 하나가 없습니다. 치료기술 하나가 없고 의료장비 하나를 세계 공용으로 하는 1등 작품이 없었습니다. 지금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0.01%의 수재들, 수능 1등급 중에 1등급들이 포진된 지난 50년 동안 인력이 배치된 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생들이 단 1억 불도 지금 1조 불의 수출 수입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1억 불도 우리가 벌어온 적이 없는 안방 호랑이처럼 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수능 1등급으로 영어 1등급이 아닌 사람이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유능한 외국어를 공부했는데 그 영어를 무역을 하거나 세계시장을 개척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사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을 하고 있지만 상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병원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전망을 갖고 있는 의사가 없고 병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동네에서 고름을 짜거나 이빨을 뽑거나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혜택한 분야가 되는 그런 정도의 일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재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것이 50년 동안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왜 의료는 이렇게 전망을 갖지 못하는가, 왜 글로벌화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또 노동자 생활을 하고 전기기술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치과대학 동기들에 비해서 9년이나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개업을 한 것이 1988년이니까 제가 치과대학을 들어간 지 15년 만에 겨우 치과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치과병원을 개업하니까 치과 대기실에 갖다 걸어야 되는 그 서티피케이션, 나를 공인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았다는 수련증이 없었고 당연히 없었지 않겠습니까? 15년 만에 겨우 졸업해가지고 1988년도에 졸업해서 1988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제가 진료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핀셋으로 유치를 이렇게 뽑는 거, 마취 안 하고 뽑는 거 말고는 다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취업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것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병원을, 삼각지 다리 밑에 있는 병원을 누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돈 벌어서 갚으라고 하고 그 병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든지 무슨 석사학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도 걸어놓을 수가 없고 치과의사 면허증도 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을 걸으면 1988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임명한 치과의사 면허증이라는 것이 걸려있게 되기 때문에 이놈이 나이를 보면 한 10년쯤 경력이 있는 놈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2달 전에
졸업한 애승희 의사구나.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자기 입을 맡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못하게 돼가지고 치과의사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 방식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은 병원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병원이 1년에 2배씩 증가했습니다. 환자가 2배씩 증가하고, 그리고 증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로로 병원을 옮기고, 왜 처음으로 뉴스? 그래서 계속 병원이 증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종로에 한 층을 쓰는 병원이 2층, 3층을 쓰는 병원이 돼서 직원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1990년도에 졸업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강남 뉴욕세가 옆에다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임대료가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임대료가 1,0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예치과가 생기기 전에 제일 큰 병원이에요. 강남이. 약간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스틴 아까 얘기한 그 이 주소를 누르면 지금 김영환 의원 방송이 생방송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했는데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련받은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고를 잠깐 얘기한 이 주소를 누르면 지금 이것이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꺼놓지.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근데 이제 어떻든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진료할 때. 환자가 돌아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내가 하고 있는 진료를 설명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어느 날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위생사 선생님이 나보고 원장님 너무 친절하게 하시니까 의사로서의 권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자 중심의 진료 또 이런 얘기가 있는 보편화된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좀 그렇게 무뚝뚝한 의사들이 많고 투명한 의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위생사 선생님들과 협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기공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오늘 한 진료를 내일 보천물을 끼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집단진료의 형식으로 서비스의 질로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치과 병원의 무턱 낮추기를 시도했습니다. 경영을 도입한 것입니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환자들과 만든 소식지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일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치과의사협회가 문제가 삼아서 제가 징계에 회부된 적도 있었습니다. 경영이 도입돼야 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경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낮고 그 다음에 경영이 도입되지 않은 병원이 경영이 도입된 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보다 의사의 눈높이를 낮춰줘야 됩니다. 제가 의사들하고 면접을 할 때 제가 의사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꼭 환자들과 대화를 할 때 환자들의
눈높이, 체어 사이드에서 이렇게 체어에서 설명을 하실 때 눕혀놓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하지 말고 환자의 체어 사이드를 의사의 눈높이보다 10cm 위에 놓고 말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 의사 앞에서 여러 가지 긴장하고 쫄고 그러는데 환자의 눈높이를 10cm 높이고 항상 올려보면서 그렇게 의사가 환자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환자를 중시하고 환자를 중심에 놓고 의사가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환자한테 대할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나설 때 감동의 크기가 일보다 커야 다시 환자를 보내줄 수 있고 다시 그 병원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다시 환자를 보내고 환자가 다시 그 병원에 오지 않는 한 어떻게 병원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환자 한 사람과 의사 한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감동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일로부터 병원 경영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병원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최근이라고 해야 한 10년 전쯤에 만든 병원 2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낙선을 해가지고 다시 치과의사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손이 떨려가지고 진료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병원을 내가 또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계를 파괴하자. 의사들의 그 고정관념을 파괴하자. 의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파괴하자. 이것을 융합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떤 감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또 국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주제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방식은 섞는 것입니다. 섞어야 됩니다. 의학과 첨단의학과 전통 문화를 한번 섞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병원이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 있는 한옥치과입니다. 우리나라의 13,000개의 병원 가운데 제 병원 1개 내지 2개만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에다 치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 한옥에다 채워진다든지, 밥집이 한옥에 있다든지, 카페가 있다든지, 민속주자가 있다든지, 이건 한옥에 어울리는 일이지만 최신 첨단 의료를 한옥에다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다가 저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융합. 그 전에 융합.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밑에. 이제 내가 이걸로 할게요.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섞은 이 교집합이 되는 이 A and B. 여기서 창업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섞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걸 섞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료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영역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것은 doing first 해야 됩니다. 최초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옥치과를 만들면 내 아류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환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버터칩은 짠맛의 치부에다가 단맛의 칩을 만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역발상으로부터 하니버터칩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doing first 최초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최초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초에 도전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 최초로 내가 개인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는데 카카오톡과 밴드에다 거는 일을 지금 오늘 시도한 것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Something different.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제 병원은 13,000개의 치과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병원의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병원의 서비스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하는 병원은 어떤 특징을 something different 하고 doing first 한 병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애플과는 어떻게 달라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플은 인문학에다가 IT를 결합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따라갈 수 없는 애플 컴퓨터의 매니아들이 생기고 그 철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환의 정치는, 김영환의 시는 다른 사람의 시와는 달라야 되고 내가 어제 쓴 시와는 달라야 됩니다.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되고 doing first 해야지. 내가 조금 이따 시를 하나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가 누구 다른 사람의 시와 비슷하거나 같으면 그건 표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병원의 철학, 나만의 병원의 문화, 나만의 병원의 그런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솔직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엘빈 토플라를 만나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라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13, 14년 전에 대한민국은 바이오 인포마틱스라고 하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을 결합한 바이오 인포마틱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인포마틱스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전통 산업의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방향,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경제위기, 지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삼성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조선, 철강, 그리고 그 원자력 이런 우리 전통 제조업을 갖게 되는 자동차 갖게 된 결과가 됐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일자리를 이만큼이라도 2만 불 시대를 살게 된 그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인포마틱스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벤처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생명공학이 만들어졌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과기술 장관을 있으면서 수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문화예술을 향해서 가야 한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백남준의 그 영상, IT 이런 기술이 발전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만들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게 됐는데 윷놀이 할 때 세 개를 볶아서 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과학기술에 문화예술에 그 다음에 생태환경을 결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트리플 악셀론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에 문화예술에 생태환경을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어떤 병원이어야 합니까? 과학기술에 앞선 병원이어야 합니다. 또 문화예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선 병원이어야 됩니다. 우리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생태환경에 적응이 되는 그런 병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약재와 그리고 생태환경에 적합한 그런 병원으로 과학기술에 어드밴스돼 있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와서 누워있을 때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기가 있는 병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화적인 감동이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는 문화예술에 앞선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과학기술에 앞선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생태환경에 앞선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과학기술에 조예가 있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으며 그리고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큰 방향인데 이것이 우리 병원에도 관철되고 우리 사회에도 관철되고 우리 도시에도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래도 문화예술에도 좀 조예가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박기술부 장관이 됐을 때 이 나라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큰일 났구나. 기초학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창업, 기술, 신기술, 신산업, 의료, 기술, 신약, 바이오, 헬스사이언스 이걸 만드는데 기초학이 중요한데 기초학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임상을 하지 않고 기초학교 시대에 나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주는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야 될 일이지만 과학기술에다가 보건복지를 볶아야 되겠다, 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든 메디컬 리서치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지금 현재 31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그리고 교수가 343명, 연구원이 355명이 돼서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기초학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아이고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왜 과학기술부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복지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복지를 선보여야지 이게 어디 그게 따로 있냐. 과학기술자들이 아이들이 전부 수능을 봐가지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학교를 때려치고 서울대 입시학원이 돼 있으니까 과학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재고등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교육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부산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서 10년이 지난 후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체 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고등학교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과학고등학교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런 데 시험 보는 그런 입시학원이 되어 있지만 과학영재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실험 실습하고 3학년이 되기 전에 카이스트의 계열 진학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음 놓고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고등학교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는 200명 졸업해서 1명 의과대학 가고 199명이 과학기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합의 산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한대, 한의대, 치대, 약대가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 제가 만든 부산에서 만든 겁니다. 영재고등학교 만들 때 아까 얘기한 북촌병원에 한옥마을 입구에 저런 이삿짐 센터가 있었습니다. 저기 감사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낙선해가지고 여기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배불뚝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대기실입니다. 이분이 김상정하고 결혼한 원장입니다. 영화배우 누구 아시죠?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1926년도에 순종의 장례식 때 이 순종여가가 지나가는 서울시의 사진에 1926년도에 치과 간판이 나왔습니다. 이해박난집이라는. 그래서 제가 치과 이름을 이해박난집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 찍는 그런 명소가 됐어요. 이번에는 현대미술을 한번 섞어봐야겠다 생각해요. 현대미술. 그래서 이 나라의 13,000개의 병원은 다 인테리어가 있는 병원인데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보다 우리 병원이 고가 이만큼 높습니다. 이 고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전부 거북이 묻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것만 뜯어내는데 1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걸 뜯어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생각.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이 방치된 곳을 병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을 만들어보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병원 만들 때 들어가는 40%의 비용 가운데 40%를 줄여서 20%로 만들고 진료비도 20% 깎아주는 병원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병원이었습니다. 철근이 나와 있고 우들두들하고 이 지금 스티로폼을 떼내는 데만 1억이 들어가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염 처리를 하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 위에 천장에 보이는 이런 주범은 그것이 다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스티로폼이 떨어진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저거는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자리를 그대로 이용한 천치미술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 지금 칸막이로 쓰고 있는 것은 아시바입니다. 공사장에 쓰는. 이 아시바라는 건 철근 몇백 킬로그램에 몇만 원 하는 이런 그 그람으로 파는 그런 건데 거기다 실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등은 공장에서 쓰는 형광등입니다. LED로 바꾸면 좋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다 에어컨 냉온방기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 7m짜리 블라인드를 200평을 돌려서 하려고 보니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드는 것입니다. 사동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멍이 뚫린 벽돌을 옆으로 세워서 만든 블록 블라인드를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벽입니다. 환자들이 여기다 갖다 놓는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은 용접할 때 쓰는 등입니다. 이것이 산드리아가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대기실의 등을 용접할 때 쓰는 등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다 만들었고 이 디자인을 내가 재활용 병원, 돈을 들이지 않는 병원, 그리고 친환경적인 병원, 그리고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 No design is design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디자인을 숨겨야 되고 톤 앤 매너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 본 팀이 이번에 하니버터칩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병원을 만들어 보고 저는 역발상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숙명여자대학교 동아리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모임이 이번에 하니버터칩을 만든 것입니다. 무수한 창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발상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된 것, 이거는 디자인하우스라는 책에 보도된. 지금 우리 북촌 한옥병원은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고 벌써 뉴스와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매체 보도가 됐습니다. 한옥의 진화, 한옥의 재발견 한때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려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로프트 병원에 와서는 광고를 찍습니다. 오랄비도 찍으려고 했다가 우리가 반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모델들이 와서 찍는 그런 시원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가 또 새로운 도전이 something different 융합이 어떤 변화를 이뤄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병원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진화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역발상, 발상행법을 배워서 경영에 도입하고 세계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관광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서울 시내에 현재까지 한 20-30%, 큰 대형 병원의 20-30%가 중국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이 5%는 한국에 오고 있는데 그 5% 때문에 명동,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명동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요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몇 퍼센트 가고 있어요. 홍콩 15%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착하고 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행기로 3시간 내에 10억 명이 있습니다. 3시간 내에. 그래서 시장 규모가 102조고 한국 점유율이 0.4%.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롄, 안산, 선양, 푸순, 칭다오, 여기 대전 같은 데는 50분 걸립니다. 이게 일본 이 2시간 내, 3시간 내에 되면은 10억 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장이에요. 우리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72만 명이 의료관광 오고 있고 태국이 156만, 16만 명이 왔다 갔는데 앞으로 뭐 이것이 지금 태국보다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봐야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꺼줄까? 실종자만 하나 준비해. 그래서 10분 시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하여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업해야 됩니다. 창업. 왜 의사들이 자영업자의 수준에, 수공업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창업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창업해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의과대학에 가서 강연할 때 물어보고 의사가 창업해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물어보고 의사가 창업해서 망하면 의사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은 창업해서 망하면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의사는 의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딸이 둘이 있는데 절대 의사 변호사하고 결혼할 생각 엄두도 하지 말으라고 해요. 그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너무 싫다. 내가 만난 의사들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너무나 현실 안주적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고 국회의원 가운데 제일 가난한 정치인이지만 항상 도전하고 항상 새롭게 추구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좀 진짜로 부럽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10년마다 내가 정치하다가 돌아가거나 운동하다 돌아가거나 사업하다 돌아가 보면은 자기 병원에서 50m 안에 땅 하나, 50평짜리 땅 하나 사놨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가보면 거기다 건물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병원 그만두고 임대료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알아. 밥 먹고 사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5분 발언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치과의사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망신스럽긴 한데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치과의사에 전화했어요. 좀 항의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사과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치과 의사가 이빨이나 뽑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이 되니까 치과 의사가 무슨 정책위 의장이 되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과학기술 배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영위원장이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저놈이 우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씌워준 고정관념을 깨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에 제 인생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으로 나는 시인이 됐습니다. 시집을 10권이나 쓴 시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웃겠지만 조금 더 시 한번 들어보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아시죠? 내가 의사를 이렇게 어치기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방송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발 김영환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 컨텐츠가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발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고를 한번 쳐야 되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전과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또 간호사 선생님이 되었다는 이유로 도전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이 나라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1등급을 빼놓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수능 1등급 법대의대 간 사람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의료계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부들이 청소기를 하다가 이건 진공 청소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다리미질 하는데 여기다 스팀을 붙여갖고 해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그걸 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유통업체에 다니는 사람이 이게 언제 배달이 될 건지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서 그걸로 1년에 10억 정도 매출에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데 왜 수능 1등급들이 이렇게 머리 좋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골프에 차에 그런 데에만 신경을 쓸까 되는가? 우리가 창업하고 도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나서면 안 되는가? 스타트업 의사, 스타트업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호가 있는 안산시의 국회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 체육 선생님 부인께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신을 인양하는 일을 중단해달라. 또 다른 잠수부들의 희생이 우려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기자회견을 해놓고 평생 동안 고기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자기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것인가. 또 다른 국민, 또 다른 잠수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내려준 실종자 가족들에게 대해서 뭔가 위로의 글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실종자를 실종합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그 현상을 보고 나만이 저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저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창조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동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벤처고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원형이고 감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덕 선생님이 낭송을 했기 때문에 제 시보다 더 좋게 들리실 겁니다. 한번 오늘 실종자를 실종합니다라는 시를 들으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불을 좀 내려줘. 실종자를 실종합니다. 기분
그리움의 밧줄을 타고 겨울바다 깊숙이 내려갔던 힘겨운 유영을 중단합니다. 어느 봄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내 남편과 아이들의 수색을 한꺼번에 중단합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 부둥켜 하는 사랑만을 인양하고 실종자를 실종합니다. 차마 혼자 사는 선실을 떠나지 못해 서로의 손을 맞잡은 그들을 이제 이 겨울바다에 한꺼번에 내려놓습니다. 뜬 눈의 밤이 평생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늘 수 없이 묻어버릴 수없는 그리움을 겨울바다와 함께 인양합니다. 떠나보내고서야 불타는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월의 파도에 그대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실종자를 실종합니다. 실종은 결국 불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멸의 밤은 영원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어가 떠오르게 돼서 쓴 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을 좀 어수선하고 또 욕심이 사나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